2009년 익명의 개발자가 만든 디지털 장난감 취급을 받던 비트코인이 2026년인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비트코인은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필수 포트폴리오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왕의 귀한 리턴 오브 더 킹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쳤지만 결국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살아남은 것은 비트코인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폐 시스템인지, 그리고 왜 지금이라도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비트코인이 있어야 하는지 그 펀더멘탈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지만 가장 쉬운 비유는 디지털 골드입니다. 인터넷이 정보의 고속도로라면 비트코인은 자본의 고속도로입니다. 실물 금을 생각해 봅시다. 가치는 높지만 무겁습니다.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하는데 금괴를 짊어지고 뛸 수 있을까요? 국경을 넘을 때 압수당할 위험도 큽니다. 게다가 이게 진짜 순금인지 확인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죠. 반면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USB 하나, 아니 머릿속에 기억한 비밀번호, 니모닉 12개만 있으면 수천억 원의 자산을 국경 너머로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이라는 투명한 장부가 있어서 누구나 위조 여부를 100% 검증할 수 있죠. 물리적 금의 단점을 기술로 완벽하게 해결한 것, 이것이 비트코인의 첫 번째 혁신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은 바로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지만 비트코인은 영원히 2100만 개만 존재합니다.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화폐는 정부가 필요하면 무제한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를 통해 신규 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여버립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은 3.125BTC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 경제학의 기본 원칙인 공급 충격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최고의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인 이유입니다. 해킹당하면 어떡하나요? 이 질문을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는 2009년 탄생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당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가동률 99.99%의 기적이죠. 비트코인을 지키는 힘은 해시레이트에서 나옵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연산 능력은 전 세계 슈퍼컴퓨터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공격하려면 천문학적인 전기료와 장비 비용이 듭니다. 사실상 공격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중앙 서버가 없어서 공격할 급소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코드가 아닙니다. 막강한 에너지가 뭉쳐진 물리적으로 뚫을 수 없는 디지털 성벽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는 그 자체로 신화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백서를 공개하며 시작되었죠. 2010년에는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은 최초의 실물 거래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장난 같았지만 그 피자는 지금 가치로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2017년에는 블록사이즈 전쟁과 세그윗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단순한 송금 수단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ICO나 프리세일 없이 참여자 누구나 처음부터 0원에서 시작한 공정한 시작, 페어 런치였다는 점입니다. 특정 재단이나 CEO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날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개미들의 주기판이 아닙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 즉 스마트 머니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심지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은 회사 금고에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은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시장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지지대가 생긴 것이죠.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범이다. 이 또한 낡은 오해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지금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가장 싼 전기를 찾아다닙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쓰고 남아서 버려지는 잉여 전력입니다. 전력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춰주는 그리드 밸런싱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석유를 캘 때 나오는 메탄가스는 그냥 태워버리면 환경오염이 심한데 채굴기들이 이 가스를 포집해서 전기로 씁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환경 파괴범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인프라의 가장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비트코인을 기능 없는 돌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메인 체인, 레이어 1은 가장 안전한 은행 금고 역할을 하며 거액의 정산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레이어 2를 올려서 커피 한 잔 값도 1원 단위의 수수료로 즉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었죠. 최근에는 오디널스와 룬 프로토콜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NFT를 발행하고 토큰을 만드는 등 이더리움이 하던 영역까지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멈춰있는 자산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규제입니다. 각국의 과세 정책이나 자금 세탁 방지 룰이 어떻게 바뀌는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먼 미래의 이야기지만 양자 컴퓨터의 위협도 거론되곤 하죠. 하지만 개인이 당장 조심해야 할 가장 큰 리스크는 커스터디, 보관입니다. FTX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내 지갑 키가 없으면 내 코인이 아닙니다. 개인 지갑, 콜드 월렛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닐까? 고민되실 겁니다.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가장 확실한 승리 공식은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즉 적립식 투자입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하지 마세요.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그냥 월급의 5에서 10%를 떼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매수하세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긴 시계열로 보면 우상향해 왔습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호들 마인드만이 변동성을 이기고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고 국가가 매집하고 기술이 진화하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휩쓸리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